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로 멘토입니다. 자, 오늘 시장, 요번 주 제가 계속 좋은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시장이 좀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을 기대를 우리는 항상 하지만 그런 모습 자체는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마찬가지로 자, 시작할 때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맞죠? 지금 다시 한 번 더 등락 자체가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현재 1978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고요. 자, 오늘 시황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좀 더 열중하셔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확실하게 오늘 포인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1978포인트 선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고요. 77포인트까지 조금 빠지는 모습입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제가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렸던 게 몇 포인트였습니까? 바로 1975포인트였습니다. 1975포인트를 기점으로 오늘 다시 한 번 더 지지는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이 지지점 자체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반등 나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어서 우리가 수급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수급 어떻습니까? 오늘 드디어 개인들이 조금이나마 팔아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외국인은 눈치 보기로 280억가량을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자, 기관은 여전히 방어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하죠. 지수를 방어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 기관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기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로 넘어가세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도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삼성전자가 금일 1.6% 플러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상태죠. 지수에 대한 움직임 면밀히 같이 연관해서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현대차 0.8%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한국전력 다시 한번 신고가에 근접하는 모습이죠. 48,150원으로 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고, 다음 7위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총 7위부터 또다시 보실 건데요. 자, 현대모비스가 2%대 낙폭과대 종목군이었죠. 오늘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신한지주 오늘 1% 강한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신한지주 어제 오늘 이어서 두 번 연달아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은행주를 빼놓고 보시지 않을 수 없겠네요. 은행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은행주 한번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은행주들이 오늘 빨강색, 바로 불을, 상승에 대한 불을 켜고 있다는 거죠. 자, 은행주가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현재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자, 금리가 인하되면서 대출에 대한 금리도 인하가 되었죠. 자, 대출도 일종의 은행은 금융 상품입니다. 거기에 대한 매출 자체는 좀 더 상품 매출이 높게 잡힐 확률이 높다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매기세가 쏠리고 있구나. 그 매기세의 주체는 바로 외국인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업종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바로 전기전자 업종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4조 1천억 원이 나타나면서 4조 원대를 지켰다는 반응과, 그리고 그래도 이 컨센서스는 연결 실적이 나왔던 이래 가장 최저의 실적이기 때문에 실망감이 같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기전자 업종 전체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의 이 반등 자체가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을 좀 더 끌어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SK하이닉스는 바로 반대적인 반도체 투자 공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반대적인 반사적인 부분 자체를 받음으로써 주가는 조금 빠지고 있다는 거죠. 자, 삼성전자를 좀 더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1.6% 정도 플러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오늘 이렇게 오를 수 있다는 것은, 빠질 만큼 빠졌고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1.6% 정도 플러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기전자 업종 전체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의 이 반등 자체가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을 좀 더 끌어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SK하이닉스는 바로 반대적인 반도체 투자 공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반대적인 반사적인 부분 자체를 받음으로써 주가는 조금 빠지고 있다는 거죠. 자, 삼성전자를 좀 더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1.6% 정도 플러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오늘 이렇게 오를 수 있다는 것은, 빠질 만큼 빠졌고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악재는 이미 거쳐졌다라고 판단하는 심리가 좀 더 강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자, 많이 빠졌죠. 사실 많이 빠졌고 꾸준히 매도세를 쳤던 게 누굽니까? 바로 기관의 매도세가 꾸준히 나오는 삼성전자였습니다. 거기에 다시 한번 외국인의 꾸준한 상승세에 대한 어느 정도 매수세 자체는 지금 삼성전자를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 포인트에서 한번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자체는 이 가격대 바로 125만원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다. 그러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 포인트만 지켜준다면 다시 한 번 더 크게 반등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요, 현재 565포인트 선, 등락을 조금 거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약보합권의 0.07% 정도 하락했는 상태고요. 자, 개별주적인 모습이 꾸준히 움직인다, 그죠? 하지만 캔들 모양으로 본다면 좋은 캔들은 아니에요. 자, 차트 한번 보시면요. 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갭 상승을 또다시 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한 번 더 밀어버리는 원웨이 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시초에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차트라는 거죠. 캔들 모양이. 이 모양에서는 우리가 쉽게 들어가기는 힘든 상태다. 관망에 대한 포인트를 제시를 해드리겠고, 그러면 누가 이렇게 매도를 하길래 주가는 빠질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외국인인데요. 그리고 기관도 오늘은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은 어제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바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 오늘도 이어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고, 기관도 거기에 합당한 만큼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말인 즉슨 현재 외국인과 기관은 다른 포지션으로 종목군을 교체하고 있구나, 포트폴리오를 개편하고 있구나. 그럼 지금까지 상승했던 종목군들은 이제는 볼 필요 없고 다른 종목군으로 갈아타야 되겠구나 라는 전략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셀트리온이 오늘 4%대 급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450원 주가 기록하고 있고, 자, 파라다이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2.4% 정도 상승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유통주가 또다시 강세를 조금 보이고 있죠. GS 홈쇼핑, 낙폭가드였죠. 다시 한번 1.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종목군별로 같이 보실 건데요. 셀트리온 꼭 봐야겠네요. 자, 셀트리온이 오늘 4.2% 정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자, 셀트리온은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오늘 어떤 뉴스가 나왔죠? 바로 미국 제약사로 인해 투자 유치를 받았다. 바로 2천억 원의 투자 유치를 받았다는 뉴스였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하지만 주가는 빠진다. 바로 선반영이 되었구나. 차트상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셀트리온을 보면서 뭐 공매도의 세력이니 아니면 여러 가지의 뭐 주가에 대한 조작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았던 종목군이기도 하고요. 자, 지금 관점에서 한번 본다면 어때요? 기관의 매수세로 인해서 셀트리온은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 기관의 매수세는 그러면 이 투자 유치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있었을까요? 자, 정답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매수세 자체가 지금은 불러일으키고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빠지고 있다는 것은 접근하기에는 힘든 종목군이다 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네오위즈 게임즈 한번 또 같이 보실 건데요. 자,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 오늘 다시 한번 급등이 조금 나타나고 있죠. 급등이 나타나면서 오늘 7.5%대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게임주들, 네오위즈 게임즈가 실적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자, 하지만 왜 네오위즈 게임즈까지 오를까요? 바로 코스닥은 먹거리 시장 자체가 지금은 제한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컴투스와 게임빌이 크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조이맥스라는 실적이 안 좋은 기업도 달려갔습니다. 자, 거기에 네오위즈 게임즈도 실적이 안 좋아요. 하지만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이유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은, 자, 이 테마성 재료 자체가 상당히 강력하고 꾸준히 유입될 수 있는 매기세가 쏠려 있구나라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실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현재는 기대감에 오르는 시장이구나라는 부분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환율도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환율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환율은요. 자, 다행히 오늘은 조금 빠졌습니다. 1063원 80전으로 기록을 하면서 5원 20전이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 환율이 안정돼야만 우리나라 종목군들 그리고 주식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상방이든 하방이든 안정적인 부분이 나타나야만 외국인들이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 환율을 보면서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의 코스피 예상 밴드는요. 오늘도 1976포인트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1975였죠. 오늘 1976. 이 포인트를 지지를 해줘야만 우리나라 시장은 내일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의 본격적인 종목 상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백전백승! 실패하지 않는 수급의 비법 김선윤이 밝혀드립니다. 기업의 가치는 차트로 완성된다. 자,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의 선수국 김선윤. 네, 상차트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기 전에 전화번호 안내해드리고요. 저희 포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요. 자, 02-3153-2611번에 2612번이고요. 문자번호는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자, 아래 번호로요. 전화나 문자를 빨리 주셔야 됩니다. 미리 아시는 분들 벌써 많이 와 있습니다. 빨리빨리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하기 전에요. 먼저 저희 포트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포트입니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삼성물산 오늘 많이 움직여주고 있고 현대아이스코도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걱정 없습니다. 홀딩하도록 하고요. 바로 이성림 멘토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종목은요. GKL 오늘 0.7% 약보합권, 그리고 한성 0.2% 약보합권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AS 해드릴 건데요.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굳이 말씀드릴 건 없고요. 그냥 하이스코어랑 그다음에 이제 물산은 그냥 보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황 보고서 변화 있으면 그때 좀 말씀을 좀 바로 드리도록 하고요. 이상한 멘토님도 종목 좀 얘기해 주시죠. 네, GKL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빠질 때는 말씀을 드려야죠, 맞죠? 빠질 때는 말씀드려야 됩니다. 자, GKL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GKL이요, 하단 권역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이평선 자체를 물고,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약해졌다고 그죠? 지금 약해지면서 행보를 하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거래량도 다시 한 번 더 크게 줄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기대를 해야 되는 것은 거래량이 다시 한 번 더 증가하면서 주가 자체가 상방이든 하방이든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무게를 두셔야 됩니다. 자, 거래량의 다이버전스 현상을 앞두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방향성이 상방으로 가든 하방으로 가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보시되 현재는 상방으로 갈 확률이 높다. 왜? 기업의 가치가
달라지고 있는 상태고 그게 긍정적으로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좀 더 홀딩 하시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섬 이어서 보겠습니다. 참 한섬 쉽게 안 뽑아냈죠. 쉽게 안 뽑아냅니다. 시장의 분위기 영향도 있고 지금 단기적인 조정 구간에 들어왔다고 우리가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이런 시장에서 시장이 몇 포인트 빠졌습니까? 거기에 약보합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누가 조정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모습 나타내기 힘듭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한섬 좀 더 한국, 캐나다의 FTA 협정으로 인한 수혜 그리고 섬유업종 자체는 바로 경기가 부양됐을 때 첫 번째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라는 거 기억을 하신다면 좀 더 홀딩할 수 있는 신념이 생기시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홀딩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저희 누적 수익률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자, 누적 수익률은요, 이성현 대표님이 거의 제 2배 정도 되고 계십니다. 제가 빨리빨리 따라잡아야겠죠? 걱정 마시고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종목 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두 종목은 없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요. 좀 더 살펴보자는 의미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TV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 출시. 첫 번째, 안드로이드 마켓을 실행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하고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이 뜨면 동의 및 다운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전문가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을 놓친 경우라도 녹화방송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문가 방송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샘플러스 앱을 통해 전문가들의 추천 종목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언제 어디에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 앱을 이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이용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네, 메디포스트입니다. 매도해도 될까요? 2695님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 둘 다 의견은요, 매도하지 말자라고 답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메디포스트 많이 밀렸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6% 이상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소폭이나마 상승을 주고 있는데, 자, 많이 밀리고 난 이후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좀 주는 모습. 요건 한 번 더 조금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 급하게 지금 당장에 매도를 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잠깐 수급 보자면 들어오는 게 있나 체크 좀 해볼게요. 들어오는 거 아직 안 보이고요. 그 전까지 수급. 보험권에서의 매도세를 좀 많이 보이고 있긴 했지만 그 외에는 뭐 아직은 매수 흐름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뭐 종목 자체, 업황 자체 나쁘지 않기 때문에요. 조금 더 지켜보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닥 포인트 57,000원 이하는 크게 깨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그 이하를 깨고 내려간다면 조심해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좀 더 지켜보자 의견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셀트리온인데요,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0120님께 주셨는데요, 저는 팔지 말자, 이상효토님께서는 팔자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이 종목 먼저 이상효 멘토님께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부터 할까요? 네,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셀트리온은 지금 오늘 4% 정도 빠졌는데, 저는 그냥 뭐 이런 관점으로 봤습니다. 어떤 관점이었냐 하면요. 일단은 뭐 사실 뭐 매수세 자체가 미리 선반영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죠. 그리고 오늘 호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진다는 것은 자,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면 오늘 미국 제약사로부터 2억 달러를 투자 유치를 받았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주가상에 이미 반영이 조금 되는 상태가 아니었나.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이 저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요. 거기에 맥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본다면 현재 이 포인트 보이시죠? 자, 이 포인트 하단에 45,0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 가격대권에서 우리가 단기적인 반등 자체를 조금 노리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현재 포인트에서는 달려들기 조금 힘든 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 자체가 좀 더 확립이 돼야 된다. 지금은 좀 더 높은 가격대에 사는 거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차라리 매도를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단 권역에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공개방송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셀트리온을 41,000원 이때 8월달 내내 정말 좋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을 떠들다가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또 셀트리온 사도 될까요? 질문들 하시죠. 올라가니까. 그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44,000원 아래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날 매수하세요 라고까지 또 정확하게 짚어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매수가 보니까 48,000원이시네요. 이전에 매수하신 거겠죠? 한참 전에. 최근 들어서는 아니고요. 지금 최근에 이걸 매수한다라 저도 사인은 못 드렸어요. 그래서 뭐 다시 좀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구간대에서 일단 급하게 좀 매도는 조금 참아보시고 조금 더 추이는 지켜봐야 되겠다. 조금 더 빠졌다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말 셀트리온은 내년에 실적 성장성이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성장 가능성을 본다면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매수가가 조금은 약간 높긴 했지만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 의견은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저희도 의견 참고해 보시고 좀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바로 다음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네오위즈 홀딩스입니다. 매도될까요? 5450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도 의견은요. 매도하지 말자인데요.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 네오위즈 게임즈가 신작 게임 효과로 인해서요, 주가가 6% 정도까지 급등을 합니다. 장중에는 한 10%까지 올라간 다음에 다시 조금 멈추긴 했어요. 뭐 네오위즈 홀딩즈도 같은 좀 모습을 조금 살짝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작 모멘텀 워낙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서야 한번 그렇게 밀렸다가 좀 상승을 주는 그런 초입 구간 21선 위로의 안착이 조금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또 최근 들어 수급 보자면 투신권 같은 경우 그리고 기관, 뭐 금융투자보험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당한 수급들이 다시 최근 들어 다시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텅 비어있는 수급에서 기타 업인이 조금 잡아주는 모습 나쁘지는 않아요. 조금 다시 천천히 누군가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계속 가져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현대로템입니다. 매수할까요? 0836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 둘 다 의견은요. 똑같이 O입니다. 자, 이 종목 이성도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시청자님 제 팬이시네요. 맞죠?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자, 그런데 항상 이게 아쉬워요. 뭐가 아쉽냐면 가격 권역입니다. 사실 우리가 공포를 극복을 해야만 이 양봉을 크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오르기 전에 그 타이밍을 말씀드렸을 때 좀 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가는 크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고요. 저 포인트 자체를 어떤 포인트를 잡아드렸죠? 제가 22,000원 포인트를 잡아드렸죠. 그 가격 권역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벌써 24,000원이 오늘 올라갔습니다. 맞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할까? 이익 실현을 할까?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기다릴까?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왜? 10%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오늘 만약에 접근한다면 또다시 손절에 대한 부분은 길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고요? 바로 수급의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차트의 포인트 자체는 어떤 가격대에 머물러 있다. 아직까지 이 가격대 22,000원, 22,500원 자체가 맥점의 포인트입니다. 이 가격대에 오면 좋죠. 안 오고 그냥 가면 어떨까요? 아이고 속상하죠. 그러면 이렇게 현대로템이나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하방 권역에서는 좀 더 공포심을 극복하면서 들어가줘야 됩니다. 사실. 자, 그러면 현대로템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나? 왜 추격 매수라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자, 차트를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자, 크게 보면 어때요? 꾸준히 빠지고 있었죠. 왜 빠졌습니까? 실적에 대해 안 좋은 얘기가 나왔고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습니다. 자, 내년에 해무라는 고속철도가 또다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대규모 수주를 받았습니다. 자, 한전부지를 얘네들이 샀습니다. 현대차 그룹에 샀어요. 거기 안에 다른 여타의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는 또다시 현대로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분위기를 본다면 현대로템의 지금 주가는 상당히 저렴하다. 자, 그런 모습에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자체를 바라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져가십시오.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안 좋은 자리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시야를 길게 보신다면 어차피 24,000원이나 22,000원은 별다를 거 없다. 대신 목표가는 30,000원 이상을 볼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대림산업입니다. 매수해야 될까요? 9410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둘 다 의견은요. X입니다. 자, 대림산업은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왔다가 손절을 쳤습니다. 일단 빠져나온 이후에 다시 대응이 필요한 자리가 나온다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락이 나온 이후에 항상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던 그런 종목, 전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요. 말씀 드리는 건데 일단 많이 밀렸죠. 네, 손절을 심하게 쳤어요, 제가. 그 다음에 다시 조금 올라가는 포인트가 필요한데 뭐가 나와야 되냐면 수급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기관들이 너무 심하게 매도를 쳤습니다. 개인만이 매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정책적인 측면 좋습니다. 다 떠나서 수급은 안 도와줍니다. 오늘장 수급도요. 기관은 또다시 매도 흐름 보여주네요. 이거 기관 매수가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쉽사리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당장으로서는 매수 접근은 멀리 하시고요. 좀 상황 보고 난 이후 지수 상승 다시 주면서 기관 매수 들어올 때 그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자, 다음은 전화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좀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좀 해드릴까요? 코디에스 종목 상담하려고 자, 전화드렸습니다. 코디에스 매수가 얼마세요? 매수는 아직 안 했고, 매수해도 될까? 매수하시려고? 예. 자, 그럼 이상남 멘토님께서 지금 입지를 좀 하고 계시는데, 예. 상담을 해주시죠. 아, 그럴까요? 상당히 목소리가 젊어 보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일단 코디에스, 자, 시청자님. 예. 자, 어떤 이유입니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빠지고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차 예. 그쪽이 성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아, 예. 매수를 한번 해볼까. 그리고 많이 빠졌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예. 자, 코디에스가 전기차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그 충전소 역할을 하는 걸로 맞죠. 알고 있거든요. 충전소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적인 가치가 조금 더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빨리 오는 건 트렌드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항상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바로 수소 쪽의 얘기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냐면, 자, 이번에 독일 같은 경우가 이제 유럽에 상당히 큰 시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권에 상당히 큰 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면 도요타 회사에서 추구를 하고 있는 게 계속적인 하이브리드에 대한 부분을 이슈가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독일에서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신제품이 나왔던 게 뭐냐면 바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자, 이 전기로 인해, 이 수소로 인해서 50km를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연료로 인해서 갈 수 있는 정말로 그런 부분 자체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전기차가 물론 좋은 건 맞아요. 맞죠? 하지만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캐파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자체를 확충시키는 데는 시간적인 부분이 분명히 걸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전기차가 그냥 무작정 외국에 있는 전기차가 우리나라로 지금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 이유 자체가 바로 정부의 규제 자체가 아직까지는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현대차, 그러면 기아차 양쪽에서도 다 전기차를 생산을 해내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그럴 여건 자체가 상당히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한전부지에 투자를 했죠. 전기차를 만드는 데 생산을 하는데 좀 투자를 해줬어야 되는데.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전기차에 대한 부분, 국내 충전소 필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런 분위기 자체가 생각보다는 오랜 시간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더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성장성적인 측면이라든지 트렌드적인 측면을 좀 더 가까운 시간 안에 볼 수 있는 점은 바로 차트의 맥점을 잡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 차트 보면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우리가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앞서 있던 매집봉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일종의 방아쇠 현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타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주가 자체가 하단 권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가격대는 넘을 수 없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 하단 권역에서 아직까지 매집이 들어가고 있는 차트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 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한 번 더 이 박스권 상단에 이 5,5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시점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때는 트렌드에 좀 더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 있는 시기예요. 이 종목을 차라리 낙폭과대라고 들어가서 시간적인 부분을 오랫동안 할애하지 마시고 저는 최대한 좀 더 돌파하는 시점 자체를 좀 더 잡으시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바로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을 좀 봐드릴까요? 이월드요. 이월드를 혹시 들고 계신가요? 네네. 얼마에 들고 계세요? 2,650 평균 단가요. 2,650원. 자, 네. 이거를 비중은 얼마나 되시고요? 30%요. 30%. 뭐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요, 추천을 받아서 샀었는데. 누가 추천하는가요? 한번 매매를 하고 다시 샀거든요. 네. 혹시 주변 지인분들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자, 카드나 통신을 조금 이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에, 잠깐만. 언제 사셨어요? 지난주면. 네. 완전 딱 꼭지점에서 사셨네요. 네. 자, 제가 볼 때 이월드 이거는 매도입니다. 네. 네, 매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이월드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네. 이랜드 계열의 회사죠? 그렇죠? 네. 자, 이미 6월 달부터 700원대였는데 주가가 3,700원까지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3,000원 위에서부터는 강하게 계속 꺾여 내려가는 걸 보면 이때 정리를 좀 많이 했던 포인트가 있어요. 네. 그리고 다시 크게 밀린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중도 싶었는데 다시 꺾였다. 이거는 다시 낮아진 거죠. 가격대가. 얼마로? 2,500원, 2,600원 위에서는 이건 다시 또 매도 흐름으로 바뀐 겁니다. 최근 들어 수급 상황 있나요? 뭐 크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부분 전혀 안 들어오고 있고요. 실적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좀 체크를 해보자면 자, 잘 보세요. 제가 한숨 쉽니다. 자, 영업이익이 올해까지 4년째 적자. 지금 작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거래소 종목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 만약에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오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매도하세요. 몇 개월 안 남았어요. 네.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로. 네네. 예, 세게 말씀드릴게요. 매도 당장 하시고요. 전부 다, 네, 전량 다 하시고요. 네. 지금 4년째 적자잖아요. 네. 상패 당하실 겁니까? 상패를 면하기 위해서 이 회사가 뭐 할까요? 감자할까요? 감자하면 또 주가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납니다. 네네. 어찌됐든 매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꼭 네. 매도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YG엔터 매수할까요입니다. 257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배들다 의견은 O입니다. 자, YG엔터는 이상동 멘토님께서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YG엔터. YG엔터에 여러 가지 연유가 많습니다. 사실은 어른들은 좋아하지 않죠. 이 YG 엔터테인먼트를. 하지만 우리가 주가상으로
봤을 때, 기업의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자, 일단은 기업이 사업의 부분 자체를 다각화하고 다변화시킨다는 것 자체는 주가상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난 다음에 차트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러면 기업의 가치는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죠?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봉을 잠깐 한번 볼게요. 주봉을 한번 보시면 제가 맥점짜리를 한번 끊어놨어요. 얼마짜리냐면, 자, 47,000원대인데, 47,000원대 기준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7,000원, 47,500원 정도 나오는데요. 자, 요 가격대를 기준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보시면 어때요? 자, 투매적인 부분이 나타났던 자리를 찾으면 됩니다. 투매가 어딥니까? 아, 이 자리에서 투매가 나타났다, 그죠? 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 다시 한 번 더 기관에서 또다시 투매가 나타나고 주가 자체를 올릴 때 누구 올립니까? 자, 기관이 다시 올리죠. 왜 이 자리에 하필 팔았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할까? 이게 뭡니까? 바로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죠. 뭔가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뭔가 매수세가 지금 들어왔고 얘들이 팔았던 자리에 다시 한번 들어온다는 거죠. 자, 손바뀜이 이루어졌습니다. 혼자 들어왔죠. 그럼 이 주가 자체가 어떻게 바로 이 자리 자체가 강력한 지지선으로 다시 한번 작용하면서 꾸준한 매수세가 기관에 의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또다시 지지를 받고 튀고 있죠. 자, 조만간 분명히 크게 급등합니다. 지금 자리에서도 저는 매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격 권역은 어떻게 잡냐면 지금 자리부터 밑으로 47,000원대까지 분할 매수로 대응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이상 들어가십시오. 분명히 시청자분한테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코리아나 매도할까요? 335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O, 이상한 매수님께서는 의견 X 주셨습니다. 네. 저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코리아나 같은 경우가 주가 포인트 자체,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한국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어요. 네, 그리고 나서 어제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급락이 나왔죠? 어제 9%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소폭이나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좀 포인트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를 끌어올렸던 포인트가 뭡니까? 전형적으로 좀 개인들의 힘에 의해서 많이 올랐던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관들이나 이런 포인트 전혀 안 보이고요. 단지 좀 이슈거리죠. 그렇죠? 네. 중국 관련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꺾이는 흐름. 일단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피하고 봐야 된다는 판단이에요. 다시 올라간다면 그때 다시 좀 매수를 해봐야 되지. 당장으로서는 제 관점은 일단 피하고 보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준다면 들어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볼 테니까요. 급락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랑 다른 이상로 멘토님 의견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건 없습니다. 이 가격 권역이 조금 높게 잡혀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 반등을 좀 기다려보자는 말씀이고, 자, 일단 화장품에 대한 부분 자체는 쉽게 꺼지진 않습니다. 맞죠? 그런 부분 자체는 쉽게 꺼질 게 아니고, 자, 그리고 지금 10월 1일부터 나오는 게 국경절입니다. 자, 국경절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은 바로 4분기 실적에 반영이 되죠. 그러면 4분기도 좀 더 우리가 긍정적인 여건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는 환경 안에서 주가를 좀 더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어차피 지금 보면 꼭지 자체가 바로 이렇게 두 개로 형성되어 있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이익 실현이라든지 아니면 차익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는 한 번의 큰 패턴 자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패턴에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시고 목표가를 잡아드린다면 상단에 있는 이 4,100원대 목표가 잡아드리겠고요. 대신 하단의 손절선 같은 경우에는요, 요 가격대 3,050원, 3,070원 요 자리를 손절선으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SK텔레콤입니다. 매도할까요? 2695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 둘 다 의견은요, X입니다. 잘생긴 종목이에요. 그렇죠. 네, SK텔레콤 어제 많이 밀렸어요. 근데 오늘 좀 다시 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또 많이 안 올라가니까 또 매수가에서 또 떨어지다 보니까 아래에 있으니까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어제 그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시장에서의 그 기관들은 어쨌든 물량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외인들의 좀 매도 물량이죠. 외인들이 왜 매도합니까? 여타 글로벌 시장의 다른 통신주들보다요, 배당률이 좀 낮아요. 그로 인해서 외인들이 조금 매도를 하는 것 뿐이지, 기관들의 흐름, 또 하나 걱정인 것은 이거죠.
단통법으로 인해서 스마트폰은 제가 받겠지만 통신료 이감 그에 따른 차액에 대해서는 통신사들이 통신료 인하해야 된다니까 주가가 밀렸던 겁니다. 자,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직 기관들은 떠나지도 않았고 계속적인 상승 추세는 아직 꺾이지 않은 그림에서 오늘장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내일 시장에서 또 한번 상승 분위기가 나온다면은 바로 21선 위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29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국내 시장 원래 배당 짭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배당 되게 안 줘요. 대기업 위주로의 정책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외 시장 대비해서 해외 기업 대비해서 배당이 짠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주는 겁니다. 그런 포인트 보시고 실적 3분기 실적 괜찮거든요. 4분기도 괜찮을 거예요. 돈 이득 봐가지고 그거 당장에 요금 인하할까요? 여러분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대출이랑 뭐 그게 많이 갭 차이가 똑같이 해줬나요? 아니잖아요. 주는 거요. 네. 다 기업 이득 쪽으로 가잖아요. SK텔레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조금 상승 분위기를 타는 거를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홀딩할게요.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크레드입니다. 매도할까요? 25582. 네, 번호 굉장히 반갑죠? 난징후 종목인데요. 번호인데요. 저희들 의견은 X입니다. 자, 이 종목은 이상도 멘토님께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잘 연락 주셨어요. 오늘 잘 연락 주셨고, 제가 매수가를 잡아드린 게 얼마였습니까? 61,000원, 62,000원 그 사이의 밴드를 말씀드렸죠. 오늘 정확하게 그 밴드에 안착하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크게 반등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만큼 중요한 맥점 자체가 이 자리였고, 지금 자리부터는 단기적인 반등 자체를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 포인트예요. 자, 시청자님이 빠져나오시기 위해서는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지금 가격대에 매수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이 얼마까지 올라올 수 있냐면 상단에 보시면 이 자리 보이실 겁니다. 자, 72,000원 자리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자리를 돌파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가 있어요. 자, 드라마틱한 반전 자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지금 가격권에서 시청자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제가 도와주는 역할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격대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61,000원에서 62,000원이었고 시청자님이 오늘 재매수를 했었다면 좀 더 편한 여유를 좀 더 가지면서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재매수 한번 하라는 의견을 드리겠고, 다음 1차적인 목표가 포인트는 72,000원입니다. 그래야지만 단가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종목 상담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지수가 또 많이 밀립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이요 0.7%까지 밀리고 있고요. 코스피가 0.6%까지 상승폭을 다 만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힘듭니다. 좋죠? 자, 잠깐 뭐 수급 상승 볼게요. 이선임선님 오늘 장 보니까 외인들이 현재 670억 정도 매도가 나옵니다. 또다시. 네. 어떤 좀 대응이 좀 필요할까요? 잠깐 얘기 좀 해주시죠. 전화 안 해보셨습니까? 외국인한테? 외국인 친구가 다행히도 없어서 네. 전화를 못 드려서 이선임선님께서 질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장마치고 전화 꼭 드리겠습니다. 전화 꼭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줄 수 있는 주식시장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자, 오늘 냉정하게 지금 이 시장을 한번 분석을 해본다면요. 자, 일단 외국인들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환율적인 분위기, 변동성 자체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개편 자체를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매수를 했던 것에 비해서 매도세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도 아직까지는 이익 실현에 대한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거지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주가를 다 뺀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기관이 지금 이런 매수세 자체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지금 하나의 키포인트 환율만 다시 한 번 더 내려간다면 시장은 좀 더 안정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 환율 포인트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선윤 멘토님 마지막 정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자, 일단 뭐 지수 빠지는 포인트가 뭐 북한 경비정이 뭐 조금 NLL을 침범해서 서로 대응 사격을 했다는 소식이 있긴 한데 그로 인해서 지금 지수가 좀 빠지는 가능성도 있긴 해요. 하지만 조금 이번 10월부터는 어닝 시즌입니다. 실적을 봐야 된다는 거죠. 바로 얼마 전에 이제 3명 방문해 놓고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냥 또 단기적인 악재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일단 뭐 그 영향으로 인해서 코스닥이 많이 밀리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단기적인 거고 오히려 상승 분위기를 다시 한번 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이슈, 3분기 실적주에 대한 좀 부분을 체크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 IPS입니다. 매수할까요? 0734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저희들 다 의견이 이번에 엇갈렸습니다. 자, 저는 O, 이상현 대표님께서는 X 의견 주셨습니다. 네. 뭐 비슷한 의견일 것 같은데. 아마 비슷할 거예요. 비슷할 거고요.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인데 좀 조정을 좀 이용해보자. 아마 이상현 대표님께서도 조금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살펴보자면 지금 어제 이제 삼성 쪽에서 평택 쪽의 반도체 라인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금액, 투자 금액이 15조 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 이슈로 인해서 원익 IPS도 그랬고요. 오늘자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PSK 같은 경우도 올라가다가 좀 밀렸네요.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시가 대비, 그러니까 초반 대비해서는 좀 많이 좀 밀리고 있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자, 주가 추이가 크게 꺾이진 않을 겁니다.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매수하셔도 되는데 조금 가격이 내려온다면 그때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절대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상도 멘토님께서도 의견이 같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에코플라스틱입니다. 매수해야 될까요? 1650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들 의견은요, X입니다. 자, 이 종목은 이상도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에코플라스틱. 말 그대로 우리가 자동차 안에 우리가 플라스틱으로 된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요? 자, 모든 부분이 강판이나 철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범퍼, 앞범퍼 이런 부분은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부분 자체가 생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가 자체는 상당히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고,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신다면 전형적인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차트인데요. 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자, 이 봉이 보이실 겁니다. 바로 7월달에 주가 움직임 한번 볼게요. 자, 7월달에 주가 움직임 보시면, 자, 이때부터 지금 주가가, 자, 언제까지 빠집니까? 이때까지인데, 이 구간 자체는 인위적인 하락입니다. 사실 주가 자체를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행보를 하다가 주가를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엔 한번 밀었다 올리거든요. 왜 이런 미는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면 주가 자체를 누군가의 수급 자체를 조금 땡기겠다는 거죠. 자, 기관은 이렇게 많은 매도세를 꾸준히 취했던 게 바로 이 7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때 또다시 한번 매도세를 나타내고요. 거기 외국인도 매수세는 보였지만 결국에는 매도가 더욱더 크게 나타나면서 물량이 다 뺏겼어요. 누구한테 뺏겼을까요? 바로 누군가는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를 자체를 올렸습니다. 현재 상황 자체에서는 거래량을 체크하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수익 내기는 힘든 종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면 지금 차라리 이익 실현을 조금 하십시오. 지금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잡기는 조금 힘든 종목이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에이블 CNC입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2436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줄다 의견은요, X입니다. 자, 에이블 CNC가 이틀 동안 좀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한 이후에 다시 한번 조금은 오늘 장에서 꺾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3.5%까지 밀리고 있죠. 자, 문제는 이겁니다. 급등한 이후에 급락이 나오고 항상 조금 조정을 거쳤다는 거죠. 에이블 CNC도 항상 그 흐름을 최근 들어 보여줬다는 거죠. 급등한 이후에 조정이 나온다. 한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요 포인트 라인에서 맞춰보자면 이 종목에 대해서 현재 급하게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35,000원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은 조금 부담스럽다 말씀드렸는데 조정 나오는 올라갈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현재 구간대에서는 급하게 매도도 매수도 아닌 약간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관망한 이후에 조금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연회가 있습니다. 강연회에 대해서 좀 이상도 멘토님 좀 어디서 하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강연회 언제 하냐면요, 11월 12일 날 합니다. 11월 12일 날 하고요. 자,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자, 이런 시장에서 혼자 하시긴 더욱더 힘드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식을 포기하셔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당당하게, 더욱더 즐겁게 주식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해법 바로 강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12일 날 선능역과 삼성역 사이에 테란노죠. 바로 동부금융센터에서 강연회를 2시부터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즐겁게 주식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종목 같이 발굴하고 찾아가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선재 멘토님. 네. 메시지 하나 주세요. 자, 시장이 또 꺾입니다. 1966포인트고요. 코스닥은 많이 밀리네요. 561포인트 상황인데요. 제가 부산 강연에 갈 때마다 드렸던 종목들 전부 대박이 났습니다. 네. 뭐 오늘 드렸던 종목 한 종 상한가 가고 있네요. 네. 뭐 저기 이번에 가서요. 종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오셔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